2023년도에 들어서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저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거는 이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인데, 요한 3서 2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됨 같이 네 일이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사도 요한의 바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건강을 잃어봤던 적이 혹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 가운데 건강을 잃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환자도 힘들고요. 가족도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리형이 있고 정비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비를 해서 고장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건강에 대한 상식과 정보를 갖지 못한 채 치명적인 건강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는 그저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볼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년간 읽어야 할 건강 독서 중 의사의 42가지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의사도 본의 아닌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건강 상식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게 하려고 1년 12권의 책을 추천하며 필독서로 권장합니다. 그리고 매월 추천도서 한 권을 가지고 매주마다 4번에 걸쳐서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런 정보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윌릭 닥터의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첫 번째로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건강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웰릭 박사는 1991년 노벨 의학상 노미네이트, 그러니까 수상 후보로까지 올라갔던 의사입니다.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다면 많은 병원과 제약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에 대하여 다른 의사들과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웰릭 박사는 모든 사람들과 이 동물의 자연사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연사의 원인은 바로 영양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분의 경력을 들어보십시오. 웰릭 박사는 12년 동안에 걸쳐서 454종류가 넘는 동물에 대해서 약 17,509의 부검을 했습니다. 또 3,000명의 사체를 부검한 의사입니다. 그때 이분이 알아낸 것이 이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연사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그건 모두 다 영양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서 이 정보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아 둔다면 3가지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필요한 고통은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돈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이익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단명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먼저 충분한 영양 보급이 건강한 장수냐 건강하지 못한 단명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미국 최장수 노인의 사망 기사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렛 스키치라고 하는 여인인데 115세에 돌아가셨답니다. 115세면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집에서 낙상을 했는데 그 사망 원인이 뭐냐면 낙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합병증 때문에 골다공증,
칼슘 결핍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심장병도 없었습니다. 암도 없었습니다. 당뇨병도 없었습니다. 낙상한 지 3주 만에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65세 이상 골반이나 다리 또는 척추 골절상을 입으면 75%가 90일 이내에 죽는다고 합니다. 폐렴이나 뇌졸중, 폐색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원래 인간은 120세에서 14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살려면 피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군대에 가서 지뢰를 밟아 죽는 것처럼 무모하게 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모한 행동을 해서 무모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의사에게 가는 것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책에 의하면 미국 병원에서만 매년 미국인 30만 명이 의사들의 의료 태만 행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죽습니다. 의사들의 의료 태만 때문에 말입니다. 약을 잘못 처방하기도 하고 소수점을 잘못 찍어가지고 약의 용량을 잘못 기록하여 의사들은 그렇게 1년에 30만 명이나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웰릭 박사는 이 점에서 아주 분개를 합니다. 30만 명이 작은 숫자냐는 것입니다. 월남전에서 10년간 인명살상용인 소총, 대포, 또 폭발물 등으로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의 손실이 5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600명 꼴인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5,600명 정도가 죽은 것이죠.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반전 데모를 했고 종전전 3년간 정치적 무정부 상태까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의 의사들의 과실로 인해서 30만 명이 죽었는데도 미국인들은 가만히 있다고 웰릭 박사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과잉 투여와 부작용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도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문사 여기자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치료 성공률이 가장 높은 병원을 택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입원하자마자 키모테라피를 16배나 많은 양을 투여했고 그녀는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제키 케네디 오나시스는 매우 유명한 분이죠. 그녀는 죽기 6개월 전에 비호치킨성 임파 6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종류의 암은 10년, 12년, 15년을 생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췌장암이나 위암, 간암 같지 않아서 고통이 아주 적다네요. 죽기 며칠 전 찍은 사진을 보아도 꽤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금요일 밤에 입원을 했는데 화요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키 케네디는 암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키모테라피를 과잉 처방받아서 투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키 여사는 암 진단을 받았지만 6개월이나 그 치료를 미룰 정도로 그 암 치료는 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일찍 죽습니까? 영양 부족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양 부족. 사람은 매일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 합니다. 웰릭 박사는 말하기를 60가지의 미네랄이 필요하고 16가지의 비타민, 12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3가지의 필수 지방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90가지의 영양소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영양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합니다. 비타민C나 보조 영양제를 먹는 것은 단지 비싼 소변만 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는 것은 달러를 오줌으로 다 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돌팔이들이 비타민이다, 미네랄이다 라고 하면서 돈만 긁어가는 것이라고 많은 미국 의사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의사들도 영양제로 처방하면 웃습니다. 영양제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입니다. 한 연구 그룹이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은 1일 권장량 비타민C를 먹는 그룹과
B그룹은 세 가지 영양소인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트레이스 미네랄인 셀레늄을 일일 권장량의 2배를 먹는 그룹입니다. 0.5%만 효과가 있어도 아주 대단한 유익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A그룹보다도 B그룹이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셀레늄을 권장량의 2배로 먹은 그룹이 모든 질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보다 9%나 줄었다는 겁니다. 0.5%가 아니라 9%나 말입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셀레늄을 모든 암 환자에게 주었을 때 암 환자는 13%나 살아났다는 결과입니다. 노벨상을 2번씩이나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말하기를 암을 예방하려면 하루에 1000mg의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00mg이면 비타민C 열알이죠. 메가도스를 하라는 말입니다. 비싼 소변을 보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화배우 강수현 씨는 동분, 구리가 부족해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분이 부족하면, 구리가 부족하면 동맥류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도 동분 결핍 중에 맨 처음 오는 증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채소, 과일을 잘 먹어도 지금은 영양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양제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웰릭 박사가 자신은 아픈 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이런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됨같이 네 일이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렇게 건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 시간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책을 가지고 서론적인 부분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 일월 한 달 동안 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마다 나누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